자, 동그라미. 자, 1번부터 9번까지 봅시다. 시간 7분.
자, 앞에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1번이다, 그쵸? 자,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제의식이 뭘까요? 어머니죠, 어머니. 맞죠?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삶이죠. 자, 수미상관의 방식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몇 가지 이야기를 합시다.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복과 변주라고 얘기하죠. 그럼 강조하는 건 뭔데? 둥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고요. 자,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한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뭐가 포함될까요? 작품 속에 뭐뭐 있었어? 일단 첫 번째,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온가 난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뭔가 어떤 누군가를 떠받치고 있는, 이게 우리들을 떠받치고 있는 거겠지. 이제 그래서 뭐 헌신, 그 다음에 뭐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몸이 부분 C자 형태로 굽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삶이 둥근 거. 어떻게 삶이 둥근데? 오순도순 살아라 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네 개 다 합치면 어떤 삶의 방식이야. 자, 근데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에 뭐가 활용되어 있다? 방언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언의 활용으로 우리가 좀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생동감 좀 느낄 수 있겠죠. 어떤 생동감인데? 실제 어머니의 말투를 따라한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실제 어머니의 말투를 뭔가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이제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대상의 말하기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결국은 이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봐. 온가 단가 이런 말들이 어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한 거잖아. 그래서 생동감 있게 전달된다고.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할 때 맞는 말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B. 대상이 사용하는 말의 특징에 담긴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존중, 떠받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을 어떤 배려하는 이런 것들 맞는 말이 되겠다, 그렇죠? 자, 다음 C. 평생을 노동하며 원만하게 살아온, 이 원만하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둥글게 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원만하게 살아온 대상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해코지 한 번 안 했다. 원만하게 사는 거. 흙 속에서 살았다. 어떻게? 평생을 일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다음 4번. 자, 헌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변형된 대상의 외양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자, 변형된 대상의 외양이라고 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건데? 어머니의 몸을 말하는 거죠. C자로 굽어 있는. 자, 그래서 한사코라, 다음 5번. 한사코라는 표현으로 대상의 당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사코가 지금 우리에게 당부한 거잖아. 맞죠? 자, 우리에게 당부한 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오순도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머니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시는? 쉽게 말하면 예찬하고 있다, 또는 뭐 그리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3번. 이 시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하는 것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가 아니야. 왜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표현에서 할 수 있어? 이 동그라미가 이응이 모든 것들을 다른 것을 떠받들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자식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물려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그렇죠? 자, 다음 3번. 자연물과 주변 사람들을 차별 없이 존중하며 대하고 있다. 자, 지금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이 장가 상가가 되고. 자, 잘 봐.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나무 잎은 푸르등딩해주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나무의 잎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 사람, 자연물 다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차별 없이 뭐 한다? 존중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고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 자, 자연물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과 다름없이 존중하면서 대하는 태도. 왜냐면 나뭇잎에 대해서 푸르딩딩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푸르딩딩이 여러분들 차별 없이 존중한다. 존중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뭔데? 자, 푸르딩딩하다라고 말을 어머님이 쓴다고 했잖아. 맞죠? 그런데 푸르딩딩이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이응이 어떻게 했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을 존중한다. 제 자연물을 존중한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넘어갑시다. 받침 얘기 아까 쌤 방금 했는데 그대로 나왔다. 그쵸? 오연의 받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데? 자,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상향 아니죠. 떠받들고 있다,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묵묵히 지지하고 헌신하는, 또는 다른 대상을 존중하는, 뭐 이런 태도를 우리가 이제 받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자, 다음 5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 자,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여 중심 소재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맞나요? 자, 맞니? 맞죠?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뭔데?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죠. 뭐 말뿐만 아니라 살았던 삶 이런 것도 다 포함이죠. 자, 다음 니은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한 비유. 소연에 했어 없어? 뭐가 있는데? 어머니의 몸이다. 그쵸? 정답은 1번. 자, 다음 6번.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 이응 받침을 첨가하여 말을 뭐하게 만드는, 부드럽게 만드는 어머니의 화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맞는 말이다. 그쵸?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했던 말을 실제로 적었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자, 다음 니은 대상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품을 유추하게 한다. 요거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타인을 존중, 배려하는 성품. 맞는 말. 자, 다음 3번.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이 요거다. 그쵸? 일생을 흙 속에서 산. 요 표현은 어머니의 어떠한 점을 나타내는 거야. 어머니가 아주 고된
노동을 이어가면서 살아온 삶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갔던 삶이기 때문에 허리가 굽어져서 C자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평생 노동을 하면서 살아온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노동과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4번 헌신적인 노동의 결과로 어머니의 변한 신체 아까 얘기했고, 자 다음 5번 자식들이 서로 화합하며 원만하게 지내기를, 이런 것들이 뭐야? 이제 둥글게 사는 거죠. 둥글게 사는 거. 오순도순 살아나이. 자 그럼 7번 봅시다. 이 시의 제목이 동그라미에 함축된 의미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동그라미를 사용하는 어머니의 말투 어떤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고된 노동으로 이제 굽은 어머니의 몸도 맞죠. 자 그 다음에 타인과 갈등 없이 오순도순 살아라이 라는 말 맞는 말. 자 다음 4번 자식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자책감은 전혀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헌신 뭐였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받침이 그런 표현이죠. 다음 4번. 자 다음 8번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가 C자다. 그렇죠. C자 어머니의 몸. 자 그러면 이 어머니의 몸은 뭘 나타내는 건데? 자 봐봐. 이번 선지 끝없는 노동 맞아 아니야? 이건 맞지. 근데 끝없는 노동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어머니의 내면적 고갈을 드러냈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내면적 고갈이라고 하면 지쳐 나자빠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3번 봐봐.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희생,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겠죠. 진짜로 굽은 건 고된 노동 때문인데 노동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가족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야.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고된 노동.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희생하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없겠다. 그렇죠? 한번. 자 다음 8번 9번. 자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거 보기 자주 나오는 작품입니다. 작년인가 무슨 특강에도 있었고. 자 요거는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호미도 날이야. 낫같이 들 것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은, 어버이는 부모님이죠. 아버님도 부모님이시지만은 어머님처럼 사랑하실 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이걸 학교에서 했어? 아 교과서에 있어? 아 뒤에 학습 활동이 있구나. 아 나랑 수업 시간 한 적은 없었지. 맞죠? 아 했구나. 그럼 알죠? 아닌데 근데 나 갑자기 기억날 것 같은데 이거 안 했어 수진아? 아, 왜 표정이 나한테 물어봐 하는 표정인데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자 배우세요. 자 호미도 날이지만 낫같이 들 것도 없습니다. 자 호미보다 낫이 더 크거든. 그래서 이 낫이요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는 말하고자 하는 게 어머니의 큰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자,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 대상의 부재는 어머니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런데 생각해봐봐. 앞에 동그라미라고 하는 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있어. 어머니가 없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대상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요게 공통점을 찾자면은 뭐가 공통점이야?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한 표현이 등장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면 그건 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한 건 바로 낫입니다. 낫. 호미는 작거든. 낫은 크기가 크고. 그래서 어머니의 큰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 자, 다음 2번. 이 시는 보기와 달리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와 현재 교차 없고요.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 없습니다. 왜 인식 변화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를 큰 존재로 얘기하거든. 본문도 그렇고 이거 사무국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 거 없죠. 자, 인식 변화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나타날까요? 몰랐다가 알게 되거나 안 좋게 생각하다가 좋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변해야지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자, 다음 3번. 보기는 이시와 달리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 뭘 비교했는데? 홈이랑 낫을 비교했어. 그래서 이 홈이가 뭐냐면 아버지야. 낫이 뭐냐면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다른 대상과의 비교가 보기는 있어. 근데 이 시라고 하는 본문에는 비교 대상이 없죠. 자, 정답이 3번. 자, 다음 5번 선지 보세요. 보기는 이 시와 달리 구체적인 생활 경험을 나열했다고. 이거 선지 맞는 선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시, 보기, 위치 바꿔야겠다. 그렇죠? 이 시는 보기와 달리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지. 그렇죠? 보기에는 구체적인 생활 경험이 안 나와 있어. 이거 구체적인 생활 경험 아닙니다. 홈이랑 낫은 그냥 뭐야? 비유 대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어떤 생활 경험이 나열되어 있는 건 본문 동그라미만 구체적인 생활 경험이 나열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쉽게 쓰지 시. 쉽게 쓰지 시가 아니고 별에는 방. 자, 7번까지 봅시다. 7번까지 시간 5분.
자, 앞에 보세요.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담화체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틋한 그리움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담화체는요, 이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시에 있었어, 없었어? 어디에 있었어? 어머님, 나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하나씩 불러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마치 말을 건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틋한 그리움도 마찬가지로 맞죠? 화자가 별을 세면서 한 명 한 명 꼽아서 지칭했던 모든 존재들은 화자에게 어떤 존재들이야?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떠오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그 다음에 이제 이국 소녀들, 그 다음에 저기 뭐 유명한 시인들 도연명가 마리아 릴케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 다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죠. 자, 다음 2번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가 처한 현재 슬픈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이입의 대상물 어디 있어요? 저 귀뚜라미였나? 뭐였냐? 아, 그냥 벌레야? 벌레. 자,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는은요, 이게 동물 소리를 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힝힝 우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벌레나 동물이나 자연물이나 이런 애들이 훌쩍훌쩍 힝힝 울 수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정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시에서 동물이 정서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서는 모두 누구의 정서이다? 화자의 정서이다. 그리고 이 화자의 정서가 어디에 투영되어 있다? 벌레에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감정이입이라고 한다. 자, 다음. 그래서 맞는 말이죠. 화자 현재 슬픈 상황 맞는 말. 자, 다음 산문 형태의 연. 이거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거 별 하나의 머시기, 별 하나의 머시기 이런 것들은 운문적 제시라고 했습니다. 운문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별 하나하나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밑에 뭐 어떻게 변화가 돼요? 산문적으로 제시되거든. 자, 그래서 산문 형태의 연을 삽입하여서 시상 흐름에 따른 호흡의 변화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감정의 고조 당연히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요. 계절적 배경 어디에 드러납니까?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계절로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계절적 배경 드러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맞는 말. 그럼 어떤 정서를 환기하고 있는데?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서 어떤 쓸쓸함이라고 하는 이제 정서를 이제 환기하고 있죠. 자, 다음 5번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다 틀린 말이죠. 자, 반어적인 표현 일단 나오지 않았고요. 다음 부정적인 현실 상황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근데 그걸 비판해? 비판하진 않았어.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다가 마지막에 뭘로 나아가는 거야? 부끄러워하다가 마지막에는 희망적 미래가 찾아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래서 다 틀린 말. 그 다음 2번 기억. 기억은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화자가 가을밤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며 아름다운 과거의 세계와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별을 다 세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청춘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 맞는 말이죠. 자, 별을 세지 못하는 이유 있죠.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다. 자,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아직 청춘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좋은 시절이 아직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일 밤이 남았다는 까닭은 무슨 말이야? 내일이 또 찾아올 거다라는 의미이고,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다음 3번 디귿. 별을 하나씩 세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아득하고 그리운 대상들을 구체적인 호명 행위를 통해서 열거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하나씩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식민지 현실에 이거 봐야겠네. 리을이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 거야? 자, 어떤 정서야? 내 이름을 쓰고 지워버렸대요. 어떤 정서? 손이 어떤 정서? 내 이름을 쓰고 지워버려. 왜 지울까요? 부끄러워서죠. 부끄러워서. 나는 무언가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그러니까 별들을 막 세다가 어떻게 한 거야? 시선을 밑으로 내렸어.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언덕 위에다가 내 이름자를 이렇게 써봤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운 이유, 내 이름자는 나를 뜻하는데 날 지웠다고. 왜 지우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내가 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한 내가 부끄러워서.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화자의 강렬한 저항의지나 희생정신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부끄러움이 돼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정답이 4번이죠. 혹시 지아랑 소연이 나랑 내가 이거 별에는 밤 수업할 때 없었어? 있었어. 이런 씨, 근데 그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아, 했었어? 네. 아니. 자, 다음 5번. 자, 미음, 은, 내 이름자 붙인 언덕 위에도 풀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자 붙인 언덕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생명들이 피어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나타내죠. 자, 다음 3번 A. 자,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북간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먼 곳이라서 나오는 거거든. 먼 곳을 상징하는 거야. 이 북간도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너무 멀다고. 그런데 그 북간도에는 나의 어린 시절, 추억, 기억,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 먼 곳을 그러면 얘기하려는 이유가 뭔데? 그 먼 곳에 내가 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운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자면 지금은 뭐가 되겠어? 4번이 되겠죠. 그리움의 원천. 과거 해상의 구체적 대상. 어떤 구체적 대상이야? 어머니, 어린 시절의 친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슴, 뭐 노루, 뭐 동물들 있었죠. 걔네들. 그런 것들이 구체적 대상들이죠. 자, 그래서 애틋한 공간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 4번.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 건데 요거 받았던 거 여러분들 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습서도 요 시점쯤 되면은 이제 뭐 진도 나갔던 것들은 애간치 좀 풀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시험이 그렇게 뭐 오래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텐션을 좀 계속 유지해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좀 끝까지 좀 유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마칩시다. 고생했어요. 그 친구 오늘 독감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있는데